안녕하세요. 미래역사학자 정지훈입니다. 저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 앞으로 올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중에서도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많이 받은 미래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 답은 명백히 노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도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단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디지털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명확해요. 디지털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왔는데 과거 아날로그로 처리되던 일들을 점차 디지털로 처리하는 게 당연하게 됐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인용 컴퓨터가 없던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가 개구리 생태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죠? 도서관에 가야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스마트폰을 커서 검색을 하십니다. 과거에 일일이 은행에 가야 했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어플로 처리를 하고 있죠. 이런 변화를 묶어서 통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코로나19를 환경 전염병이라고도 하는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면서 신종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확산이 됐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디지털 전환을 한 10년 정도 앞당겼어요. 디지털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 과정이 대략 한 20년 간격을 두고 큰 사이클을 거쳐왔거든요. 먼저 80년대 말부터 생각해 보면 퍼스널 컴퓨터, PC죠. 그다음에 윈도우,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변이 되었던 첫 번째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게 한 2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로 대변되는 두 번째 사이클을 지금 현재 한창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2007년부터니까 이제 14년 차가 됐죠. 그런데 두 번째 사이클이 채 끝나기도 전에 2020년에 세 번째 사이클이 급박하게 지금 다가온 상황이에요. 이거를 저는 이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라면 대략 한 2025년에서 2030년 정도 되면 확산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기술이죠. 그런데 코로나19의 비대면에 대한 필요성이 이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를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급속한 디지털 전환이나 IT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사는 지구 그리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꿨고 IT 기술이 어떻게 환경에 기여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IT 기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주거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일을 집에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놀이나 여가 같은 것도 집에서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여행을 갔다면 이제는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일상이 바뀌니까 도시도 바뀌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재택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굳이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밀도로 모이는 도시를 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지역이 매출이 좀 곤두박질 치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정주 인구, 주거 인구가 많은 곳의 매출은 상권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철학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은 QR코드 체크인이라든지 확진자에 대한 스마트폰 추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19 이전을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으로 동선을 추적한다? 무조건 인증해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개인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공중보건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된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당연한 일상이 된 겁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치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지금까지 무한 성장을 향해 달려왔다면 제로 성장의 시대를 맞아서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지구와 환경, 인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과거의 나 혹은 일부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이익과 더불어서 삶의 질이나 사회적 안녕의 균형을 추구하게 된 건데요.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대변되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 관리도 달라졌죠. 이전에 제조업 기반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빠른 속도나 효율이 가져오는 성장이라는 가치보다 상호 간의 신뢰나 존중 그리고 배려에 주목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근현대에 거쳐서 형성된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괴를 같이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ESG입니다. 기업이 지금까지처럼 기업만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게 아니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ESG의 핵심입니다.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자원을 낭비한다든지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렇다면 IT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 바로 온실가스죠. 현재의 지구 온도 상승 추세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가 초래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화두인 탄소 중립, 이른바 넷제로는 배출되는 탄소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탄소는 흡수를 하거나 제거해서 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 0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인류의 노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요. 이제 넷제로가 매우 긴급한 과제가 되었죠. 그런데 디지털 전환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디지털의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글로벌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의 연구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GDP가 1% 성장을 하면 0.4% 정도 자원 소비가 늘고 0.5%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와요.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성장이란 말은 결국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 이거와 동의어라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런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여러 영역에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 영역으로 보는 것이 모빌리티, 제조업, 농업, 건축, 에너지, 이런 부분 등에서 지금 2015년의 속도로 IT 기술이 계속해서 보급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의 발전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IT 사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10배 가까운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IT 기술이 발전을 하고 우리 사회가 디지털로 더 많이 전환될수록 환경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 만큼 탄소 배출량이 더욱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IT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2030년까지 교육, 건강, 모빌리티, 농업 등
여러 가지 분야의 IT 기술이 더 많이 결합이 될 예정이에요. 이때는 전 세계 인구의 한 75% 정도가 인터넷을 통해 연결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교통 최적화를 통해서 엄청난 시간이 절약이 될 거고요. IT를 통해 학습 기회가 더 많아지면서 수익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카쉐어링이라든지 카풀로 가게 되면 절약되는 연료비도 클 거예요. 그리고 농업에는 IT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곡물 수확이 증가할 거고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IT 기술을 통해 공공산업에 연결된다면 물리적 제약 없이 일자리를 제공받고 소득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IT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사회도 환경도 긍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디지털을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들의 삶도 거기 맞춰서 빠르게 변화된 지금,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는 더 이상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만나는 시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될 겁니다. 우리가 IT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고 삶의 많은 부분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금의 방향은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IT 기술, 즉 그린 IT라는 개념도 등장하게 됐는데요. 지금 환경을 지키는데 IT 기술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IT의 중심지 실리콘밸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들이 기후 기술 분야에 주목을 하면서 기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생 스타트업들이 부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후 예측, 탄소 상쇄, 탄소 배출량 관리, 정밀 농업, 재생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이런 세부 분야에서 기후 관련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죠.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르의 언급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적용되고 있는 그린 IT의 사례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먼저 한번 아마존으로 가보죠.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려왔습니다. 열대우림의 나무들이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아마존이 더 이상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는 위험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불법 벌목으로 인해서 열대우림이 빠르게 파괴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에서도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워낙 넓고 벌목업자들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불법 벌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IT 기술이 접목됐는데요. 미국의 한 환경운동단체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의 원주민들과 함께 IT 기술로 불법 벌목을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장비가 아니고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중고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이 활용됐습니다. 휴대전화 5대를 연결한 다음에 태양광 전지를 부착을 해서 음향 탐지 장치를 만든 건데요. 이 장치를 아마존 구석구석 높은 나무 끝부분에 숨겨두었습니다. 이 장치는 환경단체의 노트북에 깔린 인공지능 프로그램 텐서플로우하고 24시간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실 열대우림에서는 온갖 동물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지기 때문에요. 숲속의 음향이 전송돼도 사람이 그 소리가 벌목 소리인지 동물 소리인지 구분을 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주파수를 감지를 해서 벌목 현장의 전기 톱소리, 트럭 소리를 콕 집어냅니다. 신호가 잡히면 원주민 부족장에게 무전이 딱 가고요. 원주민들이 즉시 불법 벌목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향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강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에도 로드킬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로드킬에 희생되는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고래입니다. 이게 이제 고래가 로드킬 된 건데요. 고래가 불법 포획과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다를 지나는 선박에 부딪혀 죽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AI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닷속에 수중 청음기를 설치를 해서요. 해양 생물들이 내는 소리를 수집을 하고 수중 청음기가 고래의 소리를 포착을 하면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선박이 속도를 줄이거나 항로를 조정하겠죠. 고래들의 이동 경로와 서식 환경, 개체 수를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이 돼서 장기적으로 고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요즘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재활용률입니다. 하루에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그대로 버려진다. 이런 기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데에도 AI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재활용 AI 로봇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여기 넣으면요, 재활용 가능한 금속 캔 그리고 페트병을 95% 이상 분류를 해낸다고 그래요. 이 로봇에는 AI 기술도 있고 3D 물체 인식 기술,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재활용되는 쓰레기를 넣으면은 돈으로 환전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게임처럼 즐겁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사례들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데 많은 IT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상용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기술들이 더 개발될 겁니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IT와 디지털은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는데 더욱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미래 역사학자로서 Plan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다시 말해 최선을 계획하고 동시에 최악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위기 시나리오들을 돌아보면요. 어떤 건 진짜로 기회였고 어떤 거는 있는 그대로 위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황,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두 가지 면이 항상 공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대비하되 최악의 상황 역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최선을 계획해야겠죠?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최악을 대비해야 합니다.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IT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사회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지만 사실 미래는 계속해서 변하죠. 미래를 변화시키는 건 바로 참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참여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형 미래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힘을 합치면 환경을 되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미래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지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